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 5월 9일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스테이블 코인 발언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KCT 그리고 한네트 그리고 노지시스 한국정보 인증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비만치유제 관련주 중에서는 SLS 바이오 상한가 쳤죠. 새롭게 그 비만 치유제를 엮이면서 이렇게 좀 상한가에 치는 모습. 그다음에 키스파마 이 종목도 역시 강하게 상한가를 쳤다. 그 외에 이젠 SK케미칼, 나이베 그리고 기존에 이젠 대장주격이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수급이 다 같이 함께 강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다. 금일은 특히 그 금일 5월 9일 시장은 특히 비만 치유제 관련주하고 또 AI 관련된 종목들. 최태원 회장이 이제 한국의 AI 2기론을 발언을 하면서 AI 관련주 중에서 이스트 에이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이 왜 수급이 안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번 흔들고 한번 이렇게 밀었죠. 의도적으로 민 다음에 상한가에 정착을 했다. 그 다음에 마음 AI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기존 AI 전통적인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오피스, 플레이스 오피스, 클라우드 웍스, 스위트웍스, 휴먼테크, 룰로지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AI 다양한 AI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순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은 이제 K웹툰 관련주들을 특히 추천을 이렇게 좀 드렸죠. 스튜디오 미르를 일단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21선까지 무너지는 음봉이 이렇게 떴는데 딱히 21선이 무너진다고 해서 딱히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페이크 같거든요. 왜냐면 하방으로 내릴 자리가 크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오히려 상방으로 갔으면 갔지. 왜냐면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면 정확하게 저항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매집봉이거든요. 하나같이 이렇게 매집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진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또 그리고 또 그 이평선만 보다도 5일선, 21선, 61선, 100일선 정배열입니다. 이제 300일선만 넘기면 완벽하게 이제 정배열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301선이 돌파가 나면 바로 위에 상단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방으로 민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응이 안 나오면 다음 주까지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스터 블루가 오히려 K웹툰 관련 중에서 미스터 블루가 오히려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얘하고 또 핑거스토리 이 두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A스토리 아니면 그 K웹툰 관련주 중에서는 A스토리도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목이 저는 여전히 좋아 보여요.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 한덕수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이날에 말씀드렸죠. 다음 날에 이제는 밀렸을 때 마이너스 5% 이하로 밀릴 때 공략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냐 거의 8%까지 거의 맞나요? 거의 8%까지 이렇게 밀린 다음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마이너스 5% 이하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장중 20%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렸으니까요. 14%까지 거의 올린 다음 밀렸으니까 마이너스 8%에서 14%면 거의 20%거든요. 20% 이상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든 크든 큰 수익 뭐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못해도 10% 정도 수익은 거두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예상이 이렇게 적중을 한 모습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제당 우도 마이너스 4%까지 밀리다가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럴 때는 못해도 뭐 짧으면 3%뭐 크면 한 7, 8% 정도 수익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거두시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덕수 테마주로 멀어지더라도 여하튼 엮일수는 여하튼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게 크고요. 그 무엇보다도 참 이게 좀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시간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힘 전당 대회 금지하고 그 후보 확인 김문수의 이제 후보 확인 갑차본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이제 막판에 기각이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뭐 일정 실업도 그렇고 하한가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역전이 된 이유가 일단은 가처분이 모두 기각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1차로 그 다음에 전일에 이제 2차 실무 협상까지 결렬이 되니까 당지 후보가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재선출하려는 막장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말 때까지 기조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에는 한덕수 총리의 종목이 바로 또 상한가 치면서 앞전고점 돌파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좀 한심스럽지만 하는 행동들이 저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일정 실업에 이제 반대로 이제 평화홀딩스는 하한가에 치겠죠. 점하한가로 이제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 테마주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간으로 하한가를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다음 주 흐름 봤을 때 진짜 이거 말 그대로 하방으로 내리꽂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하루라고 말씀드렸죠. 한덕수 관련주는 하루만 보셔라. 단 하루에 단기 트레이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이상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그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인맥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정책주에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시면 MI큐브 솔루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발트브 숨기고 있다 얘네들은. 그리고 예상대로 수급이 9%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굳이 뭐 매도 하셔도 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신 거니까 매도 하셔도 되고 뭐 매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상반까지 한번 강하게 튀어야 된다고 본다. 왜냐면 한국 패키지 보세요. 한국 패키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셔도 된다. 뭐 여기서 매도하셔도 되고 좀 더 끌고 가셔서 윗부분에서도 매도하셔도 된다. 물론 앞전 고점까지 보지 마셔라. 바로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니 그러니까 적당히 수급이 들어온 매도하셔라. 그 역시나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종목도. 그러면 UDM텍은 반대로 수급이 안 들고 밀렸죠. 오히려 저는 MI큐브 솔루션보다 UDM텍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진입하시기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이터니스. 저는 SK이터니스를 좀 제일 안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 종목은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풍력, 태양까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기후정책 관련주들 있죠. 원하는 이제 신재생부터 기후정책 관련주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끌고 가시면 앞전고점 돌파도 나오고 2만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못해도 2만원은 갈 거다. 최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끌고 가셔라. 좀 천천히 시세가 나오더라도 끌고 가셔라. 지루하시더라도.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큰 수익으로 전환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내가 좀 안전빵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SK 이터니스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중에서는 WCP가 저는 좀 WCP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왜냐면 이미 이 종목은 상승에 갭상승까지 강하게 대장을 실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밀렸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 빼고는 대부분 흐름이 좋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민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추가적인 이제 2차 상승을 또 좀 도모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기고 있지만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싸요. 너무 나쁘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조정으로 약간 지루하게 흔들다가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턴하면 이젠 상승 흐름으로 턴을 하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홀딩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좀 해가지고 맞다 일자리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도 딱히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야 공통 정책지고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셔라. 옆으로 기면서 다시 정고점 돌파까지 나와 있어요. 특히 대형 컴퍼니를 관심을 가지시라. 하나생명도 물려 있어요. 이 종목은 2만 원대 물려 있기 때문에 보에서 물량 풀려도 바로 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홀딩 하시면서 옆으로 좀 기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히 홀딩 하시면서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5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5종목 정도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뭐 종목을 보자면 첫 번째 종목은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딱지 달려있죠. 근데 1차 시세가 나왔을 때는 뭐 사마갈륨 반도체 개발, 그다음에 고전압 제어용 MCT 양산에 뭐 성공했다는 내용, 그리고 지락갈륨 반도체 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3,700원 상한 거잖아요. 원래 공모가가 25,000원이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2023년도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25,000원짜리 종목이 3,700원 거의 90%까지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 메리트도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다. 1차적인. 그런 다음에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량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차트 베이스 봤을 때 뭐예요? 61선과 121선이 강력한 지지선 바로 하단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서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밀려도 여기 사이에서는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투자 경고가 풀려요. 해제가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1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를 했어요. 물론 100%는 안 됐습니다. 8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를 보면 그래서 8억 한 5천만 원 정도 조달을 받았어요. 근데 한 주당 얼마에 받았냐면 5,580원에 받았습니다. 공모가. 근데 현재 이 일반 공모가인 5,580원보다 현재가가 더 싸요. 5,11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들어봤을 때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때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렴하잖아요. 일단 공모가보다도 저렴하지. 투자 경고 딱지 풀리지. 억제했던 얘네 상승을 억제했던 투자 경고 딱지가 풀리죠. 차트 베이스 봤을 때 121선과 61선과 120선이 바로 밑에 지지 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이라도 뭐다?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KCT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 발언으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맨 먼저 관련돼서 상한가에 친 종목입니다. 물론 무너진 상태로 끝났지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대형관이 이렇게 시세가 밋밋하게 거래량 없이 밋밋하게 나오다가 대형관이 실려서 나왔다. 앞정고점 돌파 이렇게 돌파 나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월봉을 한번 보면 바닥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다. 그리고 만약에 월봉상 21선을 돌파한다. 그럼 바로 위가 이 종목 바로 위가 3,700원 부근이 저항대예요. 월봉상으로는. 물론 3,700원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해볼 수가 있어요. 월날 땐 조정 흐름 나오고 다음 이제 화요일 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나 아니면 당일날 밀리는 척 하다가 믿고 달린 형태로 앞전의 고점 바로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모양 만들고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옆으로 좀 긴 다음에 나온다든지. 하지만 이젠 그 새롭게 나온 정책주잖아요. 이재명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도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를 쳤잖아요. KCT는 특히. 그래서 바닥권에서 시세가 나온 만큼, 그럼 뭐 새로운 신규 테마에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온 만큼 현재가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 HK 이노웨이예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비만 치유제 관련주들이 금일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종목도 이 점상 쳤을 때 비만 치유제 관련주 엮이면서 이렇게 상한가 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밋밋하게 이렇게 좀 밀리는 형태야.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 나왔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여기서도 또 밀린 척하면서 매집했구나. 이렇게 봅니다. 앞전에 물려있는 개인들 물량 받아먹었구나. 그런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점상을 치면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 랩부터 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그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PBR이 16.76이에요. 블루엠텍은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지금 1.99로 나오잖아요. 1.99가 아닙니다. 대략 한 7 정도 됩니다. PBR이 대략 한 7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무증해가지고 적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SLS 바이오도 볼까요? 얘도 바닥이어서 시총이 뭐 크진 않겠네. PBR 그냥 2.42. 그리고 큐라티스 4.81. 그리고 또 인벤티지레 같은 경우는 16.7. 제가 아까 봤죠? 16.7이고 킵스파마 4.78. 근데 HK 이노에 한번 볼게요. HK 이노에는 0.93입니다. PBR이 1 이하예요. 일단은 PBR이 비만 치유제 관련주 중에서 아까 보셨죠? PBR을 보셨지만 비만 치유제 관련주 중에서 PBR이 1 이하인 종목은 HK 이노엔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실적이 뭐 HK 이노엔은 양호하죠. 굉장히 좀 양호하고. 그래서 재무구조도 초저평가고, 그 차트 베이스도 편안하게 지금 모양이 정벨 형태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차트 베이스가 61선이 120선 넘기려고 이미 21선은 61선과 120선을 넘겼죠. 그 61선도 120선을 넘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21선이 301선까지 넘기고 61선이 어떻다? 301선 넘기고 나중에 120선이 평평해지면서 나중에 또 301선까지 넘긴다는 모양을 상상해 봤을 때 이 종목 현재 가격에서 이 종목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돼요. 이 종목은 단기 종목 아닙니다. 이번 연도를 보고 매수해 놓은 다음에 끌고 가시면 어떻다? 상방으로 강하게 시세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왜냐면 비만 치유제들 다 갔잖아요. 지금 얘만 안 갔어요. 지금 연동돼 있는 애들 중에선 그 PBR이 1 이하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무구조에서도 초저평가예요. 그냥 저평가도 아니에요. 저평가고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좀 착하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마음 편히 내 자금을 묵혀놓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운 좋으면 바로 슈팅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비만 치유제 관련주들이 이미 크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을, 이제 어찌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키스파마도 그렇고 SLS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바닥에서 상한가 친 거잖아요. 첫 상한가 친 거잖아요. 이 종목도 시세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HK 이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또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이노진. 이노진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렇게 좀 상한가에 쳤어요. 상한가에 치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탈모하고 피부재생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노진이 판매하고 있는 스킨부스터 리셀바이 트리니티 에센스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급등이 나온 거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2025년 1월에 두피와 피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피어스 X를 출시를 했어요. 이 품목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월에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원하는 국제 과제에 선정되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한 통한 모바일 성장 인자 발현 촉진 물질을 발굴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한 그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모발 성장 인자 발현 촉진 물질로 이제 탈모를 치료함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기업의 성장 기대감을 통해서 상한가 친 것 같습니다. 장중.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바닥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주에 보합권이나 좀 조정이 좀 나온다. 보합권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조정이 좀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상방을 한번 또 갈 차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날 일은 없다.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이 종목은.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차트 자체가 이 부분에서 잔대 거량이 나온 다음에 거량 없이 밀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차트 자체가 여기서 또 민다라는 게. 그러니까 못해도 약정 고점 돌파는 다시 넘길 거다. 세력이 매집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도 안 되죠.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상가 친 다음에 추가 시세 나온다면 어때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차트 베이스가 이 부분부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치면 상방으로 갈 구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맘 편하게 진입하시고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HK인웨이나 이노진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끌고 가시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게 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이 종목도 CG트로닉스랑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이에요. KCT, CG트로닉스 약간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는 CG트로닉스, KCT, 그럼 YBM 내세는 종목을 가져봤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김문수 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협상이 결렬돼서 완전히 지금 갈등이 최고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 재선출하려는 의도를 보이잖아요. 완전히 뭐 막장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국힘을 누가 지지를 하겠나요? 거기에서 내보내는 후보를. 그럼 역으로는 전통 보수 경력이 있는 이준석한테 관심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관련주 중에서 넥스트 아이하고요, 삼보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너무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부실해요. 종목이 너무 부실합니다. 재무구조상 좀 부실한 측면이 있어요. 두 종목이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 시간으로. 근데 재무제표가 너무 보시면 끝장입니다 진짜.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얘는 뭐 그렇다 쳐. 넥스타이는 삼보산업은 300원 부채비 2640억이야. 호흡기만 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YBM이 좋아 보인다. YBM은 바닥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은 추천드리고 어때요? 한 방 세게 드셨죠. 한 방 세게 좀 수익을 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준석 관련주도. 근데 이 종목 아직 바닥입니다. 지금 뭐 121선, 301선, 61선 다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눌림자에 잡힌 다음에 위에 이제 어차피 이 위에서 바로 밑입니다. 바로 위에서 조정받는 다음에 21선 돌파한 부분이죠. 5일선과 20선 돌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강하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저항대가 없잖아요. 300일선 넘기고 위에 악성 물량 받칠만한 저항대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5,420원. 넘길 수도 있습니다. 5,420원.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왜냐면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밀어주려고 지금 생각을 좀 다 전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확률이 크다. 일시적. 근데 넥스타이나 삼보산업이 특징적으로는 대장주긴 하지만 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부실한 종목은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YBM넷도 차트 충분히 좋고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YBM넷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정리해드리자면 CG트로닉스, KCT, YBM넷은 단기적인 관점, 뭐 이노진도 단기적인 관점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HK인후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 약간 내가 좀 안전빵으로 자금을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종목, 내가 좀 편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SK인후엔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